안녕하십니까. 리눅스 마스터 5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몇 주 더 연장되고 있네요. 계속 기운 내서 저희 열심히 학습에 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쉘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단계를 지난주에 했어요. 쉘의 어떤 특수 문자라든가 기타 등등을 다 배웠는데, 이번 주에는 새로운 제목으로 2.4.2 쉘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쉘 프로그래밍이란 쉘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명령어들 다 쓸 수 있습니다. ls, pwd 이런 명령어들을 쓸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이것은 스크립트 언어로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변수 선언, 함수 사용, 그리고 for나 케이스문 같은 것으로 흐름 제어하는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래밍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것들까지 다 합해서 하나의 파일에다가 적어 놓고 그 파일을 수행시키면 그 안에 있는 집합들이 한꺼번에 쭉 수행되는 것이죠. 이거는 컴파일 링크하는 단계를 뺀 그런 언어들을 스크립트 랭귀지라고 부르죠. C 언어는 스크립트 랭귀지가 아니죠. 쉘 스크립트는 말 그대로 스크립트 언어예요. 그래서 파일에다가 명령어들을 쭉 적은 다음에 그 파일을 어떤 형태로 부르면 그 안에 있는 명령어들이 순서대로 쭉 수행됩니다. 일괄 수행이라고 하죠. 쉘 스크립트는 그럼 파일에다 작성하는 것인데, 각 파일의 첫 줄에는 사용할 쉘을 이런 형태로 명시합니다.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샵 빠졌어요. 느낌표. 잠시만요. 자, 여기 느낌표가 빠졌네요. 네. 첫 번째 줄은 무조건 샵 느낌표, 그리고 수행할 배시 파일 이름을 씁니다. 왜냐하면 배웠듯이 쉘 프로그램이 한 개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 배쉬를 사용하고 있는데 C쉘도 있고 다른 쉘 프로그래밍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마다 조금씩 문법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쉘이 실행할 수 있는 스크립트다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아래로 둘째 줄 이후로는 다 똑같은 쉘 구문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작성한 이 안에 있는 문법들은 이제 차후에 바로 알아볼 것이고, 이렇게 작성한 파일이 있다. 그럼 그 파일을 실행하는 방법은 그 파일에다가 이렇게 파일의 속성이라는 것을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파일의 실행 속성을 주고 그 파일을 이런 형태로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된다라는 거고, 또 실행 권한이 없이도 쉘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sh 명령, 소스 명령, 그 다음에 점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뒤에다가 이름을 붙이면 이것이 이런 형태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수행이 된다라는 건데, CentOS 가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쉘 스크립트 수행 시에 단어 사이를 구분하는 스페이스 문자들의 목록을 나타내는 환경 변수가 있어요. ifs라는 환경 변수 안에 이것이 나오면 단어하고 단어 사이가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건데, 보통 이렇게 세 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리눅스로 가서 이 위에 있는 이 부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 파일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VI 에디터를 사용할게요. 여러분들도 VI 에디터를 사용해서 작성해 보세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중에 혹시 서버 관리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VI 에디터 사용법을 익히도록 합시다. VI test1.sh라고 할게요. 쉘 스크립트 파일은 확장명을 .sh라고 하면 일관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 sh라는 확장명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vi가 지금 열린 상태예요. 커맨드 모드 상태죠. 입력 모드와 명령 모드가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면 무조건 명령 모드예요. 그래서
명령어만 먹히니까 입력을 위해서 i를 한번 타이핑합니다. i 하고 눌렀어요. 그럼 여기 끼워 넣기라고 바꿔지고 입력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줄은 샵 느낌표 이렇게 나의 쉘네임을 적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샵은 단순한 주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 때나 이렇게 하고 내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 샵으로 시작된 줄은 라인이 바뀔 때까지, 그러니까 이 줄 끝까지 코멘트로 해석이 되어서 수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지도 않고요. 화면상에 보이게 하려면 에코 명령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name이라는 변수가 생기는 거죠. name이라는 변수가 생겼고 그 변수를 화면상에 뿌려봅시다. my name is 한 다음에 저 name이라는 변수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불러서 쓸 때는 달러를 쓴다고 했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파일에다 저장하고 나가봅시다. ESC 콜론 밑에 여기 콜론 찍혔죠. 콜론 해서 write and quit WQ 하면은 나갑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안에서는 write만 하고 바깥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열게요. 열어서 지금 같은 디렉토리죠. 두 개가. 현재 디렉토리 위치를 알아보려면 pwd 하시면 됩니다. 같은 디렉토리에 있어요. 그럼 이쪽은 편집하는 창, 이쪽은 실행하는 창으로 쓰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i 쳐서 이제 여기다가 내 맘대로 바꾸고 그때마다 수행할 거예요. 그럼 ll 해서 봅니다. 그럼 내가 지금 금방 만든 test1.sh라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저거를 수행하는 방법은 test1.sh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하면 허가 거부라고 나오죠. 그 이유는 리눅스에서는 파일별로 허가권을 따로 주게 되어 있어요. 허가권은 여기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건데 지금은 일단 여기 허가권에 RWX에 해당되는 묶음이 3개가 있는 거거든요. 3개가. 그런데 이 중에서 X라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X가 실행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그 권한을 바꾸는 change mode라는 걸 해서 test1.sh 이렇게 하면 다시 test1에서 보면 색깔도 바뀌었고 실행 가능한 파일이기 때문에 X라는 권한이 지금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my name is 여기다 썼던 name 대신에 name의 값이 프린트가 되었죠. 그러면 여기 파일을 이름을 바꿔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는 저장만 할게요. 여기 끼워 넣기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ESC 쳤어요. 콜론 했고 Q는 하지 말고 빠져나가니까 W만 하고 엔터 해봅니다. 그럼 저장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쪽 창에서 다시 한번 실행하면은 이렇게 바뀐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개의 창에서 스크립트를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웠었죠. 우리 이 모드에 X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도 수행하는 방법이 3가지 있다고 했죠. 그 3가지 방법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바꿔볼게요. 자, 이 권한을 X를 어떻게 빼는지는 뒤에서 배우도록 합시다. 지금은 644라고 해서 뺀다 라고 생각하고 test1.sh 그래서 해보면 다시 X 권한이 빠져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점하고 한 칸 띄고 test1.sh 이렇게 하면 권한이 없어도 수행됩니다. 이 방법이 두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소스라고 해서도 수행되고, 또 하나는 뭐죠? 예, 쉘 sh 해서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는 실행 권한이 없는 스크립트도 수행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실행 권한을 준 다음에 이렇게 보통 프로그램처럼 실행하는 방법, 이렇게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크립트 파일도 일반 실행 파일처럼 명령줄에서 인자를 여러 개 줘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자들을 다루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령줄에서 나의 test.sh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서 test.sh 한 칸 띄고 김 한 칸 띄고 이 한 칸 띄고 박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하면 인자를 3개 준 거고, 지금 수행되는 쉘 스크립트의 이름은 test.sh가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맨 앞에 있는 쉘 스크립트명인 test.sh는 $0, 그 다음에 김은 $1, 이는 $2, 박은 $3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샵 하면 아규먼트의 총 개수, 그리고 프로세스 아이디, 우리 이번 챕터가 끝나야 배우는 부분인데 이 쉘 스크립트의 프로세스 아이디를 나타내는 것이 있고요. 요거 두 개는 전체 인자들을 구분자를 넣어서 한 줄에 쭉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은 최근 실행한 함수의 리턴 값을 보여준다 라고 했는데 CentOS 가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요것은 내 프로그램이 아니라 현재 쉘이 호출될 때 사용된 옵션들입니다.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다시 i를 치고 들어와서 아규먼트의 개수는 $샵이었죠. 그렇게 하고 모든 아규먼트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은 골뱅이 아니면 스타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었죠.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다가 아이고 에코를 안 썼어요. 프로그램 네임은 $0 이 정도만 보여주도록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나의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면서 이렇게 3개의 인자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행됐을 때 저장을 안 했군요. 라이트 저장했습니다. 왼쪽에 라이트 저장했어요. 오른쪽에서 다시 수행해 봅니다. 아까와 같은, 그리고 아규먼트의 개수는 1개, 2개, 3개 해서 3이라고 나오고 올 아규먼트와 프로그램 네임은 나오지 않았네요. 이런, 여기 달러를 샵이라고 잘못 썼어요. 달러 라이트 합니다. 그리고 다시 수행. 네, 그럼 모든 아규먼트 구분자 넣어서 한꺼번에 보여주고 프로그램 네임은 이거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자 1번 하면 이거, 2번 하면 3번 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러 물음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달러 물음표는 가장 최근에 수행한 명령의 리턴 값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자,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런 문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20하고 30하고 비교하는데 더 크냐? 20이 greater than이에요. 이게
20이 30보다 더 크냐라고 테스트하는 문장입니다. 이걸 한번 쳐보면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죠. 그렇지만 결과값을 쉘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결과값, 가장 최근 실행한 결과값을 보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근데 지금 C 언어 기준으로 하면 true라고 나온 거죠. 여기서는 반대예요. 1이 false고 0이 true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false이기 때문에 1이라고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쉘에서 사용하는 변수가 있는데 변수에는 종류가 두 가지죠. 일반 변수와 환경 변수. 환경 변수는 패스 같은 미리 정해진 이름의 변수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set 명령과 env라는 명령이 있는데 두 개의 차이가 set은 모든 변수, 환경 변수, 일반 변수 포함 모든 변수를 보여주는 명령어이고 env는 환경 변수만 보여주는 명령이에요. set 명령을 한번 쳐볼까요? set 명령 너무 많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모아로 한 페이지씩 끊어서 보겠습니다. 스페이스 한번 눌러서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예, 굉장히 내용이 많죠. 중간에 컨트롤 C 해서 끊겠습니다. 이렇고 env 하면은 환경 변수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예, 찾을만 하죠. 이런 걸 찾는데도 나중에는 그랩 명령으로 특정 라인만 딱 찾을 수가 있습니다. set은 모든 변수 보기, env는 환경 변수 보기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 번 했지만 에코문을 볼게요. 에코문은 이렇게 내용을 쓰면 내용 그대로 보여주죠. ABC 이렇게 하면 그대로 보여주고 이것이 만약 변수 이름이라면 이렇게 해서 지금은 변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온 것이고 변수의 내용으로 대체돼서 표현이 되죠. 그런데 에코를 할 경우에 ABC 줄 바꿔서 DEF 이렇게 하면 줄바꿈이라는 백슬래시 n이라는 문자를 해석을 못하고 있죠. 이거를 해석하게끔 해주는 옵션이 있죠. 다시 2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escape sequence를 해석한다 라고 하는데 escape sequence라는 건 백슬래시가 escape 문자예요. 그럼 백슬래시 뒤에 있는 한 글자 이렇게 잡아서 이거의 의미를 해석해서 출력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백슬래시 n의 의미를 해석해서 출력하고 있죠. 그래서 에코에 다시 이 옵션까지 알아둡시다. 다음은 쉘에서 사용하는 변수가 있는데 변수에는 종류가 두 가지죠. 일반 변수와 환경 변수. 환경 변수는 패스 같은 미리 정해진 이름의 변수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set 명령과 env라는 명령이 있는데 두 개의 차이가 set은 모든 변수, 환경 변수, 일반 변수 포함 모든 변수를 보여주는 명령어이고 env는 환경 변수만 보여주는 명령이에요. set 명령을 한번 쳐볼까요? set 명령 너무 많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모아로 한 페이지씩 끊어서 보겠습니다. 스페이스 한번 눌러서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예, 굉장히 내용이 많죠. 중간에 컨트롤 C 해서 끊겠습니다. 이렇고 env 하면은 환경 변수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예, 찾을만 하죠. 이런 걸 찾는데도 나중에는 그랩 명령으로 특정 라인만 딱 찾을 수가 있습니다. set은 모든 변수 보기, env는 환경 변수 보기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 번 했지만 에코문을 볼게요. 에코문은 다시 시작. 에코문은 이렇게 내용을 쓰면 내용 그대로 보여주죠. ABC 이렇게 하면 그대로 보여주고 이것이 만약 변수 이름이라면 이렇게 해서 지금은 변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온 것이고 변수의 내용으로 대체돼서 표현이 되죠. 그런데 에코를 할 경우에 ABC 줄 바꿔서 DEF 이렇게 하면
줄바꿈이라는 백슬래시 n이라는 문자를 해석을 못하고 있죠. 이거를 해석하게끔 해주는 옵션이 있죠. 다시 2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해석한다 라고 하는데, 이스케이프 시퀀스라는 건 백슬래시가 이스케이프 문자예요. 그럼 백슬래시 뒤에 있는 한 글자 이렇게 잡아서 이거의 의미를 해석해서 출력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백슬래시 n의 의미를 해석해서 출력하고 있죠. 그래서 에코에 다시 이 옵션까지 알아둡시다. 다음은 125, 126페이지에 있는 간단한 조건식 부분을 보겠습니다. 교재에선 지금 문자열 비교, 조건식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값을 테스트해서 true 내지는 false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결과값을 내는 것이 조건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문자열 간에 만들 수 있는 조건식과 산술 비교에 만들 수 있는 조건식,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파일 조건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앞에 있는 문자열과 산술 비교를 가지고 조건식을 테스트하는 테스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볼게요. 아까 한번 얼핏 했었어요. 테스트 한 다음에 2가 3보다 작으냐 라고 물어볼 때 여기에다가 작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를 문자로 표현한 것을 조금 외우시면 돼요. less than이고요. 그럼 이거보다 작으냐라는 거고, 작거나 같으냐라는 건 less or equal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크거나 같으냐, greater or equal 이란 뜻이고, 크냐, greater than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같으냐, equal, 같으냐라고 쓰면 되고, 다르냐, not equal, not equal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not equal에서 한번 엔터를 쳐볼게요. 같지 않죠? 그러면 결과가 false여야 되죠. 그럼 false일 때는 뭐가 나온다고 했죠? false일 때는 1이 나온다고 했어요. (0이) 나왔네요. 2는 not equal 3이다. true죠. true이기 때문에 0이 나왔어요. 그래서 에코에서 테스트 하면은 그냥 프롬프트 떨어지고, 에코에서 최종 표현식의 결과를 확인하면 이 테스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테스트라는 구문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대괄호로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 대괄호를 사용할 때는 주의할 점이, 대괄호, 여는 대괄호 바로 뒤, 닫는 대괄호 바로 앞에는 꼭 스페이스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스페이스를 없이 하면은 오류가 납니다. 스페이스를 반드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럼 역시 결과가 나왔고, 결과를 수행해 보면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은 산술식으로, 즉 양쪽이 숫자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연산해서 비교하는 것이고요. 문자열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테스트 명령어 쓰지 말고 대괄호로 해봅시다. AB하고 같죠. 여기서 같으냐고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equal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것은 산술 연산자예요. 산술식에 쓰는, 이건 지금 문자열이기 때문에 같으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같지 않으냐는 시언어하고 같이 이렇게 써요. 같으냐, 같지 않으냐, 같지 않으냐. 그럼 이 결과는 false죠. 그럼 1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그리고 같으냐라고 또 물어봅시다. 같으냐. 예. true다. 그래서 0이 나오는 걸 확인하셨죠. 예, 여기까지로 간단한 조건식을 만드는 부분 살펴봤어요. 이제 조건문을 작성하는 방법, 이렇게 조건문을 테스트라는 명령어로도 할 수 있지만 대괄호를 이용해서 조건문을 생성할 수 있죠. 그럼 조건문이 사용될 수 있는 곳이 선택 구조와 반복 구조에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선택 구조인 if문에 조건문을 넣는 모양을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여기 세 가지 문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구문을, 근데 세 가지 구문 안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다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세미콜론은 키워드는 아니지만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먼저 if 구문을 봅시다. if라는 키워드를 쓰고, 그리고 이 대괄호도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꼭 써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대괄호 안에다가 조건을 넣고, 이 조건이 true면 수행될 실행 문장들을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else로 와도 되고, else 구문도 이거 옵션이겠죠. 예, 없어도 되고, 요거 반드시 있어야 되죠. if를 뒤집은 단어를 써요. 그러면 if 구문이 끝나는 겁니다. 그 중간에 else 구문이 있을 수 있고 elif 구문이 한 개 이상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C 언어를 해보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다음 케이스문을 봅시다. 케이스문에서는 먼저 이거는 여기서 리드를 해도 되고 뭐 여기다 대입을 해도 되는데, 어쨌든 넘버에다가 지금 숫자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 숫자의 내용을 뭐하고 비교하냐 하면, 케이스문에 이 괄호 닫는 괄호 앞에 있는 이 값하고 여기 넘버 값, 여기서 넘버를 사용했기 때문에 케이스 인 사이에 있는 이 값하고를 서로 비교합니다. 이 값하고 여기 있는 값들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자리로, 만약에 넘버가 지금 2번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것이 수행이 됩니다. 데이트라는 명령이 뒤에 세미콜론 2개인 거 유의하시고요. 여기에 어떤 거하고도 매치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수행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이 구문을 닫는 단어는 케이스를 뒤집은 이런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셀렉트문에 가봅시다. 셀렉트문은 여기선 지금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 말을 써줬죠. 당신의 OS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 select in 이렇게 해주면 이거 세 개를 차례대로 보여줘요. 1번 리눅스, 2번 윈도우, 3번 아더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보여주는 것 중에 내가 윈도우다. 그럼 2번 이렇게 치면 var에 2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타이핑한 2라는 값이. 그러면 에코 2라는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2번을 치면 2에 해당하는 win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var에다가 win 이렇게 한 거랑 효과가 같아요. 그래서 에코로 you choose var이다 그러면 win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흔하게 쓰이는, 그리고 조건문하고도 이렇게 연동이 되고 있는 if문을 실제 활용을 해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작성하던 여기에다가 계속 해봅시다. 지금 끼워넣기 상태여서 저는 바로 타이핑하고, 이게 이렇게 명령 모드인 사람들은 I를 누르고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서 if 구문 만들어 봅시다. 대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 다 한 칸씩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쉘이라는 환경 변수가 배시의 쉘이라는 환경 변수가 배시 쉘을 가리키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걸 해봅시다. 오른쪽 창을 보시면 먼저 쉘 환경 변수가 배시 쉘이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나의 쉘이 이거냐 이거하고 같으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하면 되나요? equal 써야 되나요? 이건 아니죠. 지금 양쪽에 있는 것이 둘 다 문자열이니까 문자열이 같으냐 다르냐 비교하는 건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럼 같으면 미리 다 만들어 놓을게요. then, else, if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여쓰기는 구문상으로는 필요하지 않지만 프로그래머가 읽어야 되니까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코로 배시 맞다 그렇게 쓰면 되겠죠. 그냥 배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그러면 배시 아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ESC 콜론 라이트 엔터 이렇게 해서 저장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행해 봅시다. 자, 지금 파일 네임이 테스트니까 test1.sh 수행해 보면 요거까지는 아까의 결과고 지금의 결과로는 배쉬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거의 결과로 이것이 나온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if 구문 사용하는 거를 확인해 봤습니다.